방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형과 상징을 그림 안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민화라고 하는 관심과 유행 속에서 문자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박방현, 손동현, 신지연이라고 하는 전통을 현대화한 작가들과 만난 민화 문자도는 오늘날 새로운 미감 속에서 문자도의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미술의 다채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문자도의 향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 미상 그리고 저자 없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민화와 더불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창이 소장했었던 화조 문자도를 한번 보시죠. 효제 충신 예의 영치를 나타내는 유교 윤리의 고사들이 빠지고요. 아름다리 장식하는 꽃과 화조가 글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양쪽을 바라보고요. 모란과 연꽃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예라는 글자가 마치 오늘날의 미감을 세련되게 모던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자를 100번 반복해서 전서체로 그린 것을 백수백복도라고 합니다. 가보충성 1894년 가보개혁이 열렸던 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아래 있는 인장에는 조선 의주의 장인선이 그리고 썼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될 만큼 다채로운 문자도의 향연 속에 저자와 제작 시기가 명백하게 규정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훌문 봉황은 청렴함을 상징하고요. 배기와 숙제 고사와 어우러진 매화는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보여주는 염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주를 고스란히 3단으로 옮겨놓은 8폭 제주 문자도 보시겠습니다. 신자를 보고 계신데요. 하늘을 상징하는 2단의 사당도와 아래는 글자를 물결로 표현한 오방색의 아름드리 글자 위에 사뿐히 새가 앉아 있고요. 그 아래 섬을 상징하는 것 같은 물고기의 자유로운 유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수백복도. 백수백복도는 전서체로 목자와 숫자를 여러 모양으로 도안하여 100번을 반복해서 구성한 그림으로 미나 문자도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10폭으로 이루어진 이 병풍은 기존의 다른 백수백복도보다 모던한 파스텔 톤을 폭마다 다르게 구성하였고, 작가와 제작 연대, 제작지를 명확하게 밝힌 민화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작품이다. 각 글자들은 수복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기물을 기하학적으로 도안해 그려 장식성뿐 아니라 수복의 상서로운 의미를 담아낸다.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에 쓰인 갑오춘서라고 적힌 연대가 분명한 백수백복도로 조선 의주에 사는 장인선이 삼가 본뜬다 라는 주문방인과 본관이 화산, 자가 서백, 호가 용산이라는 뚜렷한 방인이 찍혀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다양한 형태의 문자도 가운데 모던한 감각이 살아 숨쉬는 세련된 형태의 대표적인 유교 문자도이다. 김기창, 김종학 등 전통 미감을 현대적으로 살린 대표 작가들이 소장했을 정도로 탁월한 회화 미감을 보여준다. 문자도의 자획을 상형으로 꾸미던 전통적인 양식을 탈피하여 소재의 상징 내용보다 꽃의 장식성을 한 폭의 추상화처럼 단순화시켰다. 문자 내부에는 모란, 연꽃, 국화, 매화, 해당화 등 전통 꽃 그림의 대표 상징들이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어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유교 윤리를 아름답게 재구성하였다. 각 글자들은 전통적인 문자도와 달리 도자기를 연상시키는 매끄러운 유엽전과 날렵한 건축물 같은 상방대전의 전설을 조합하여 전통시대의 조화로운 상상력을 시대를 관통하는 미감으로 구현하였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글자마다 유교의 설화가 고사가 충실하게 묘사되어 있는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의 문자도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8자의 그림 문자에 새기는데 효의 잉어, 대나무 죽순 부채, 검은고는 부모를 효도로 섬김을, 제의 할미새, 산 앵두나무는 형제와 이웃을 공경함을, 충의 새우 조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신의 청조와 기러기는 행동에 있어 신의가 있음을, 예의 책을 등에 진 거북이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의 2마리 물수리와 연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의리를, 염의 모란을 문 봉황은 곱고 바른 청렴과 결백을, 치의 백이숙제와 매화는 욕된 것을 아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표현하였다. 소재 하나하나의 상징과 스토리텔링이 접목되어 있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와 호감을 갖게 만드는 설득의 힘을 보여준다. 바르게 쓴 해서체의 문자 사이에 여러 고사와 설화를 가득 채운 색다른 형식의 문자도이다. 18세기의 유교 문자도에 비해 더욱 대담하고 화려한 면모를 보이는데 단정한 회관을 꽉 채운 옛 이야기들은 상서로운 동물과 산수, 화조 등과 어우러져 조선시대 회화사를 통째로 녹여낸 듯하다. 해서의 글자 안에 인물화를 배치한 방식은 중국 소주의 형식과도 닿아있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융합하여 뒤섞는 방식은 우리 미감의 활력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특히 충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용 그림을 대신해 용문을 향해 뛰어오르는 2마리의 잉어를 그려 넣었다. 실제 글자 안에 그려진 2마리의 잉어는 중앙을 향해 뛰어오르는 충자 하단의 사회, 심과 닮았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용문 아래에 모여드는 것은 과거 시험을 뜻하고 용문에 올라 용이 된 것은 등용문, 과거 합격에 해당된다. 화려한 색채와 고사를 충실하게 반영한 이 작품은 구조적 안정감 속에서도 각 화폭이 지닌 꽃의 세련된 미감을 강조함으로써 보는 이들의 관심을 다른 화제의 민화로까지 확장시키는 힘을 지녔다.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유교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적 모티브를 놓치지 않는 탁월함은 전통적인 유교 문자도와 장식적인 문자도 사이를 넘나든다.
글자 안에 묘사된 도상 중 효 하단의 검은 고는 중국 고대 순임금을 상징하는데, 순임금은 평소 음악을 좋아하고 검은 고를 잘 탔으며 특히 효성이 지극했다고 한다. 순의 아버지는 장림 고수였고 어머니는 계모였으며 이복 동생 상이 있었는데, 순이 어렸을 때 온 식구가 학대하고 괴롭혔지만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이복 동생에게도 우애를 다했다고 한다. 그래서 효자에 나타난 검은 또는 효성이 지극한 순임금의 효성을 상징한다. 제주 문자도, 하늘의 색이라는 비추의 풍미를 제주 문자도로 새겨 넣은 듯한 독특한 작품이다. 성자의 비색은 전통적인 회유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기술의 도입과 우리만의 독창적인 미감을 통해 완성됐다. 그러하기에 제주 문자도에서 비색이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예이다. 회계 끝을 먹으로 강하게 둘러쳤음에도 두 폭이 한 세트처럼 4개의 패턴으로 구성된 탓에 강함 사이에 유연한 미감이 흐른다. 상단은 식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두 폭의 사당과 효자에만 2마리의 새가 춤추듯 앉아있다. 표구가 오래된 병풍으로 제자를 효자 앞에 두어 형제 사이의 우애를 무엇보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유교 윤리와 제주도 자연의 변화무쌍함이 비교적 차분한 색조로 표현된 작품이다. 상단에는 효와 제자를 쌍으로 하여 줄기 식물이 바람 따라 그림 내부를 향하고, 단층으로 구성된 사당은 충자에만 배치되어 조상을 향한 봉안을 의미하는 신자와 의자의 촛대와 함께 구조적 단순함을 꾀한다. 3단 구조 가운데 상단에는 주로 식물들이 묘사되었고, 하단에는 하늘, 땅, 바다를 아우르는 새와 식물 2마리씩 짝을 이뤄 유영하는 물고기들이 종합적으로 배치되었다. 8자의 글자들은 자회 끝을 엷은 오방색으로 장식하였고, 그 모양은 새의 주둥아리를 모티브로 삼았다. 꽃과 2층 사당, 식물과 새, 1월과 대나무, 모란과 색, 황색과 적색 모란으로 상단을 꾸미고, 효제충신, 예의염치, 8자 안을 화조, 초충, 물고기 등으로 꾸며 형식의 화려함을 재단했다. 하단에는 제주도의 바다를 상징하는 물고기들이 따로 혹은 함께 어우러져 화포관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양 끝단에는 각각 나비와 모란을 새와 함께 배치해 화폭 중간에 주가상, 초충 등과 어우러지게 했다. 해서체의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 육지 문자도에 비해 형식의 독특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방색을 통해 제주도 특유의 천진난만함을 구조적 안정감 속에서 보여주는 빼어난 작품이다. 청렴하고 깨끗한 길조 봉황. 문자도에서 봉황이 등장하면 대부분 염자를 지칭한다. 청렴하고 깨끗한 마음을 상징하는 봉황은 정면이 아닌 옆모습이 강조된 경우가 많다. 날카로운 발톱이 염자를 살며시 누르면서 화려한 깃털과 더불어 미감을 해치지 않는 조형성을 강조한다. 산해경에는 봉황은 혈에서 태어난다고 묘사하고 있어 대운의 징조로 여겨진다. 봉황은 닭처럼 생겼지만 아름다운 오색 털을 지녔고, 머리 문양은 덕을, 날개 문양은 의를, 등 문양은 이해를, 가슴 문양은 인을, 배 문양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길조와 사랑의 상징이므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이 평안해진다는 것이다. 새우가 문자와 만났을 때, 문자도에 등장하는 새우들은 같은 그림이 단 한 점도 없다. 우리 조상들은 어찌 불가사의한 상상력과 창의적 스타일을 민화 속에 반영할 수 있었을까? 새우가 나오는 문자도는 충자에 해당된다. 새우화와 화합할 화의 발음이 유사한데, 비슷한 명칭을 가진 자연물에 빗대어 상징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으면서도 약동하는 힘이 강한 새우 도상은 군신 사이의 화합과 충성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새우 그림은 마음의 중심을 지켜 공정한 도리를 실천하는 중용의 뜻을 담으면서도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자도를 빛내는 1등 공신이 아닐 수 없다.